여러분 안녕하세요. 곰진의 트레이딩입니다. 오늘은 바이낸스 거래소 가입부터 선물 거래까지 전반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 가입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신분증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갑니다. 아이폰은 앱 스토어겠죠. 이 아래쪽에 검색을 누르고요. 앱에서 바이낸스를 검색하고, 자, 이런 로고를 찾아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할 겁니다. 자, 설치가 다 됐으면 열기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해주세요. 자,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옵니다. 여기 위에 거는 초보자, 아래 거는 숙련자라는 뜻입니다. 처음을 하시든 경험이 있으시든 아래에 있는 숙련자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 초보자로 할 경우 2달 정도인가 최대 레버리지 제한이 있어서 사용하는데 좀 불편합니다. 따라서 아래에 있는 숙련자 아이머 크리토 프로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알람은 일단 허용 안함으로 할게요. 그리고 쿠키는 거절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회원가입 창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앞으로 사용하실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메일로 가입을 해볼게요. 앞으로 사용하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약간 동의 누르고 계속하기 눌러줍니다. 자, 조금 전에 입력한 이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6자리 숫자가 날아옵니다. 그걸 확인하고 여기 적어주시면 돼요. 다음은 비밀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비밀번호는 8글자 이상, 숫자 하나 이상, 대문자 하나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입력을 다 하셨으면 계속하기 눌러주세요. 자, 이러면 가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아래쪽에 수수료 할인 코드를 꼭 넣으셔야 해요. 여기 보시면 초대자가 있냐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Yes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레퍼럴 아이디를 넣는 칸이 나오죠. 여기에 코드를 넣을게요. 자, 여기에 US, GAK, CCK를 입력하고 나서 계속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수수료 20%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시중에 있는 할인 코드 중에 가장 많은 할인이 되는 코드예요. 자, 이어서 본인 인증으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이제부터 인증에 사용하실 신분증을 고르시면 돼요. 위에서부터 운전면허, 주민등록증, 여권입니다. 어떤 걸로 해도 5분 안에 다 처리가 되니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편한 걸로 해주시면 돼요. 저는 주민등록증, 아이디 카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분증 촬영 방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테이크 픽처는 지금 사진을 찍는 거고요. 업로드 포토는 이미 찍어둔 신분증을 업로드하는 거예요. 여건이 되신다면 되도록이면 지금 찍기로 진행을 해주세요. 업로드로 진행하다가 인식이 잘 안되면 최대 48시간까지 기다리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테이크 포토를 선택하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누를게요. 자, 이제 신분증을 잘 갖다 대고 앞면을 촬영합니다. 자, 다 됐으면 뒤집어 달라고 하죠. 뒤집어 볼게요. 자, 뒷면 촬영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얼굴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한 장소에서 모자나 마스크, 안경을 쓰지 말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하셨으면 계속하기 눌러볼게요. 자, 이 동그란 프레임에 저 얼굴을 잘 갖다 대고 Blink your eyes. 자, 눈을 깜빡거리라고 하죠. Good. Open your mouth. 자, 입을 뻐끔거리라고 하죠. Good. Nod your head.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인의 신분증이 스캔된 인적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 빈칸이 있으면 수동으로 채워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저는 이제 수정할 게 별로 없으므로 이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계속하기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검토 중이란 메시지가 나오죠. 여기 최대 걸리는 시간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은 5분 안에 다 처리가 돼요. 자, 이 Go to 홈페이지 누르고요. 이제 메인 화면에서 5분 정도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5분 정도 후에 바이낸스 메인 화면으로 나와서요. 여기 로고 모양을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으로 베리파이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인증이 완료가 된 거예요. 자,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이 다 준비가 된 겁니다. 잘 사용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테더를 입금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이낸스 입금을 시작하기 앞서서 모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프로 모드 화면인데 만약에 이 화면과 좀 다르신 분들은 라이트 모드인 거거든요. 한번 프로 모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 위에 로고 모양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풍선, 말풍선이 보이죠?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면 이게 이제 바이낸스 라이트고요. 다시 한번 눌러주면 프로 모드로 바뀝니다. 프로 모드로 하고 진행을 따라오시면 돼요. 자, 업비트로 와서 이제 보낼 만큼 테더를 매수해 보도록 할게요. 검색창에 테더를 검색하고요.
수량을 잡고 1000개 정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개면 약 $1000 정도예요. 자, 매수하고 네, 주문이 완료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구매한 테더를 출금을 한번 해볼게요. 아래쪽에 입출금 탭으로 가서요, 여기 테더를 누르고 출금 버튼 보이죠? 이걸 선택합니다. 자, 주의사항 확인해 주시고요. 네, 확인하고, 자, 먼저 출금 네트워크는 이 둘 중에 TRON, 트론 네트워크를 선택해 주세요. 이게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금 수량은 조금 전에 구입한 1000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러면 이제 아래쪽에 수수료는 0USDT, 출금은 1000개가 되는 걸로 확인할 수 있고, 원화로는 약 130만원 정도죠. 네, 확인해 볼게요. 자, 네트워크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확인 눌러줍니다. 자, 이 거래소 지갑을 체크하고요, 보낼 거래소에 바이낸스를 체크하고, 여기 받는 사람 주소에 우리가 지금 이 주소를 모르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바이낸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낸스로 왔습니다. 이제 테더의 입금 주소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이낸스 아래쪽에 월렛 지갑 탭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디파짓 입금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USDT 찾아서 눌러주세요. 없으면 검색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네트워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업비트에서 선택했던 트론, TRON 네트워크를 선택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주소가 나오죠? 여기 주소를 복사하기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업비트로 가볼게요. 업비트로 와서 받는 사람 주소 부분에 조금 전에 복사해둔 주소를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럼 계정 정보 확인이 나오죠?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자, 이제 출금할 때 피싱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아니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출금 신청 확인을 다시 한번 해줄게요. 앞에 세 자리와 뒤에 세 자리 정도를 주소를 비교해 보시고요, 수량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나서 투 채널 인증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둘 중에 본인에게 편한 방식으로 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카카오톡 인증으로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이제 카카오톡을 한번 켜볼게요. 카카오 지갑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서명하기를 눌러서 각자 인증을 끝까지 진행을 해주세요. 자, 업비트로 와보면 출금 신청이 완료되었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이낸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분 정도 지나서 바이낸스로 와서 테더 USDT가 잘 입금됐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월렛 자산을 들어가고요, 여기 스팟, 이게 현물이거든요. 보통 현물 지갑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USDT가 보이죠? 없으면 검색해서 들어가시고요. 지금 얼마 들어왔는지 확인이 안 되죠? 그럴 때는 이 눈 모양을 눌러주면 얼마 들어왔는지 확인이 됩니다. 지금 1000 테더가 알맞게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자, 이제 이 테더를 가지고 선물 거래나 현물 거래 등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바이낸스 입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물 거래 방법 알아볼게요. 제일 먼저 모드를 프로 모드로 바꿔볼게요. 이미 프로 모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안 바꾸셔도 됩니다. 여기 로고를 눌러서 들어간 다음 아래쪽에 바이낸스 프로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이 보이죠? 이걸 누르면 프로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자, 다시 눌러서 누르면 라이트 모드가 되는 거고요. 저희는 프로 모드로 오늘 해볼게요. 자, 다음으로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 담보금이 필요하거든요. 현물 계정에 입금된 USDT를 선물 계정으로 옮겨서 담보금으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아래쪽에 월렛 지갑을 누르고요, 여기 트랜스퍼 이체를 누릅니다. 현물 지갑에서 선물 지갑을 선택하고 코인은 USDT 선택하고요. 자, 수량을 저는 1000개 정도, 1000 USDT 옮겨 볼게요. 자, 담보금이 1000 정도 옮겨졌습니다. 자, 이제 선물 지갑에 1000 USDT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선물 마켓으로 들어가서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개념들을 몇 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퓨처 선물을 선택하고요. 이거 꺼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BTC USDT 선물 마켓이 나올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이걸 눌러서 BTC USDT를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검색을 해주셔도 돼요. 자, 들어왔습니다. 여기 PERP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기한이란 뜻입니다. 퍼페추얼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잘 들어오신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캔들 모양을 누르면요, 비트코인의 현재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자동으로 즐겨찾기가 추가되어 있는 캔들들이에요. 뭐 15분봉, 1시간봉, 4시간봉, 1일봉 이렇게 지금 즐겨찾기에 추가가 되어 있고요. 옆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즐겨찾기에 추가되지 않은 봉을 선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1분봉, 뭐 12시간봉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아래쪽에 이거 즐겨찾기 선택하기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면 우리가 즐겨찾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1분봉,
평소에 잘 쓰는 거 위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이브 눌러볼게요. 자, 그럼 제가 선택한 걸로 즐겨찾기가 바뀌었죠? 이제 본인의 입맛에 맞게 즐겨찾기를 구성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다양한 보조지표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MA는 이동평균선, 그리고 볼린저 밴드 또는 거래량, 볼륨, MACD, RSI 등 본인의 입맛에 맞는 보조지표를 선택해서 추가를 하실 수 있어요. 보조지표까지 추가를 했으면 뒤로 나와 볼게요. 자, 다음으로 오른쪽 위에 더보기 버튼을 눌러서 여기 프리퍼런스 설정 메뉴로 들어갑니다. 다른 거는 이제 그냥 설정대로 그냥 두시면 되는데 저희가 두 가지만 알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포지션 모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웨이 모드로 되어 있죠. 한번 눌러보면 원웨이 모드와 헷지 모드가 있어요. 원웨이 모드는 만약에 롱 포지션이 100만큼 잡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숏 포지션을 50을 잡을 경우 100에서 롱 100에서 50이 차감돼서 롱 포지션이 50만 남아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헷지 모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롱 포지션이 100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숏 포지션을 50을 잡으면 롱 포지션 100은 그대로 살아있고 숏 포지션 50이 그냥 그대로 추가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 알아두시고요. 저희는 원웨이 모드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아래쪽에 SM 모드 알아볼게요. 이걸 눌러보면 싱글 SM 모드와 멀티 SM 모드가 있어요. 여기서 싱글 모드는 테더를 담보로 해서 선물 거래를 하는 방식이에요. 여기 멀티 모드의 경우는 들고 있는 모든 현물 코인을 그걸 담보로 해서 선물 거래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 멀티 모드로 할 경우 청산 가격이 너무 관리가 어렵고 계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싱글 모드를 선택해서 테더를 담보로 먼저 선물 거래를 충분히 익숙해질 때까지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나중에 숙달되고 나서도 이것만 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도 이것만 하는 편이에요, 웬만하면. 자, 그럼 이걸 선택하고 나가볼게요. 자, 다음은 격리와 교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길 눌러보면 크로스 교차와 아이솔레이티드 격리가 있습니다. 먼저 교차는 선물 지갑에 들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담보로 해서 선물 거래를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1000테더를 저희가 선물 계정에 들고 왔기 때문에 만약에 포지션이 청산날 정도로 극단적인 손실을 볼 경우 교차 모드였다면 1000테더를 모두 잃게 되는 거고요. 격리의 경우는 우리가 포지션을 처음 잡을 때 내건 그 자산만 담보로 해서 선물 거래를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만약 100테더 어치만 포지션을 잡을 경우 격리의 경우 청산이 나도 그 100테더만 잃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담보금을 적게 걸었기 때문에 교차보다는 아무래도 타이트해지겠죠, 청산 가격이. 그렇지만 초보자의 경우는 이 격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격리를 하면서 포지션별로 담보금을 따로따로 관리를 해보면서 감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오늘은 격리 선택해 볼게요. 자, 다음은 레버리지 알아볼게요. 여기 이 부분을 눌러보면요, 우리가 포지션을 잡기 전에 원하는 레버리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레버리지는 표를 보면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선물 지갑에 1000테더를 가지고 왔죠. 이걸 모두 담보금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숏 포지션 잡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레버리지가 1배인 경우는 포지션 규모는 곱하기 1이 돼서 1000테더만큼 열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격이 100%, 약 2배 정도 오르면 청산당합니다. 자, 숏이니까 가격이 오르면 청산이죠. 레버리지가 2배인 경우 포지션 규모는 2000테더만큼 열 수 있고요. 이때는 가격이 50% 움직이면 올라가면 청산당해요. 약 1.5배죠. 3배면 3000테더만큼 포지션을 열 수 있고 33% 오르면 청산당하고요. 자, 이제 극단적으로 만약에 100배를 가져간다 그러면은 10만 테더 어치 포지션 규모를 열 수 있지만 약 1% 정도만 움직여도 바로 포지션이 청산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산 수수료, 보험 기금 같은 것들은 일단 제외를 하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레버리지는 5배 정도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할 때는 3배에서 5배 정도를 가장 많이 하십니다. 컨펌 눌러볼게요. 자, 레버리지가 5배로 설정이 됐죠. 자, 여기 이 S를 누르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싱글 SM 모드와 멀티 SM 모드가 나오죠. 자, 조금 전에 싱글 선택하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 AVBL은 사용 가능한 자산을 말합니다. 지금 1000테더만큼 가지고 왔으니까요, 이만큼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 여기를 눌러보면 여기 리미트와 마켓이 보입니다. 이 두 개만 확실히 알고 넘어가면 돼요. 먼저 리미트는 국내 거래소에서 지정가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마켓은 시장가와 같은 개념입니다. 지정가는 호가벽에, 여기 호가벽에 매수 매도를 원하는 곳에 걸어 놓고 체결을 기다리는 거고요. 여기 시장가는 현재 가장 가까운 호가벽에서 바로바로 포지션을 체결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자, 저희는
시장가 마켓으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다음은 포지션 규모를 선택합니다. 여기 일단 3,000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5배 레버리지니까 3,000 테더만큼 포지션을 열려면요, 담보금으로 600 테더 정도 사용을 해야겠죠. 600 곱하기 5는 3,000이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격리니까 담보금으로 600을 사용하니까 청산당하면 딱 600 테더를 잃게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가 창입니다. 이건 오더북이라고도 하죠. 요 위에가 매도벽이고요, 아래가 매수벽입니다. 여기가 가장 가까운 매수벽, 여기가 가장 가까운 매도벽이죠. 이 두 개가 지금 서로 충돌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설명드렸으니까요, 바로 포지션 잡아볼게요. 이 상태로 셀, 숏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포지션이 열렸어요. 여기 포지션 탭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현재 포지션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포지션 상태 창에서 알아야 할 개념 몇 개 설명드리면요, BTC USDT, 이거는 먼저 USDT를 담보로 해서 비트코인을 선물 숏 포지션을 잡아놓은 상태를 말하고요, 이 오른쪽에 PERP, 이거는 퍼페추얼 무기한이라는 뜻입니다. 무기한이라는 말은 포지션이 청산나거나 종료할 때까지는 정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isolated, 격리 5배 이렇게 적혀 있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unrealized P&L, 이건 미실현 손익입니다. 지금 포지션 잡을 때보다 약간 더 가격이 내려와서 2테더 정도, 2.5테더 정도 수익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ROI, 이거는 수익률입니다. 0.32% 정도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아주 약간 수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아래쪽에 사이즈, 이건 포지션 규모예요. 3,000 USDT 정도 잡혀 있죠.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 마진은 담보금을 말합니다. 아까 계산한 것처럼 약 600 테더 정도 잡혀 있어요. 자, 이걸 눌러서 사실 넣었다 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건 하지 않을게요. 자, 기본 설정된 담보금인 600 테더를 가지고 매매를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포지션이 청산될 경우 이 600 테더가 모두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엔트리 프라이스, 이건 이제 진입 가격입니다. 평단이라고도 하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이 진입 가격보다 아주 약간 높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이는 마크 프라이스, 이건 시장 평균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주요 메이저 거래소들의 현물 비트코인 가격을 가져와서 합산해서 평균을 낸 가격이에요. 이 가격이 제일 중요해요. 이 마크 프라이스, 시장 평균 가격이 옆에 보이는 리퀴드 프라이스인 청산 가격까지 만약에 얘가 올라가서 터치를 하면 이 포지션은 그때 청산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바이낸스에서만 비트코인이 극단적인 움직임을 보여서 순간적으로 10만 달러까지 가격이 올라가도 이 마크 프라이스가 옆에 보이는 청산 가격까지는 안 간다면 이 포지션은 청산당하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물론 얘는 어느 정도 평균 개념이기 때문에 한 거래소에서만 극단적으로 올라가도 어느 정도의 영향은 받겠죠. 자, 이제 그걸 이해를 좀 해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TP와 SL을 알아볼게요. 소위 스탑 로스라고도 불리죠. 이걸 한번 눌러보면요, 자, 먼저 TP는 테이크 프로핏이라고 해서 예약 익절 주문이라는 뜻이고요, SL은 스탑 로스라고 해서 예약 손절 주문이라는 뜻입니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TPSL을 걸 수가 있는데 오늘은 포지션 TPSL로 해볼게요. 이거는 분할로 종료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한 번에 다 종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포지션 TPSL로 해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임의로 값을 적어 놨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을 경우 5만 달러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면 그때 이 포지션을 익절하는 주문을 내겠다는 뜻이고요, 아래쪽에는 7만 2천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상승해버리면 그때 이 포지션을 손절하는 주문을 내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한 번 더 누릅니다. 자, 설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오픈 오더를 눌러보면 제가 설정한 TP와 SL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포지션으로 돌아갈게요. 우리가 TP와 SL을 설정은 해놨지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지금 종료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클로즈 버튼을 누릅니다. 자, 여길 누르면 지정가와 시장가 종료를 선택할 수 있고요. 자, 오늘은 시장가로 종료를 해볼게요. 마켓을 눌러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종료 수량도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분할 종료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원하는 수량, 저는 이제 50% 절반 정도를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면 절반 정도의 물량이 종료가 되는 거고요. 다시 클로즈로 들어가서 이번엔 다 종료하고 싶다, 나머지 100%를 선택하면 나머지가 다 종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 이 포지션이 모두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주 약간의 수익을 내고 숏 포지션을 종료해 봤습니다. 선물 거래 방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